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등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 등산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캠프라인의 스톰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라인의 스톰 시리즈 등산화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팔린 등산화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캠프라인이 우리나라 등산화 점유율이 1위라는 내용을 제가 몇 년 정도 전에 듣긴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통계를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등산을 다녀보면은 캠프라인에서 나온 이 블랙스톰 시리즈나 혹은 애니스톰 시리즈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화이고요. 그만큼 검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제품이 어떤 이유에서 인기가 좋은지, 그리고 단점은 뭔지,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지, 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감을 좀 곁들여서 제가 후기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스펙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캠프라인 스톰 시리즈는 이 검은색은 블랙스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표면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애니스톰이라고 합니다. 둘 다 스펙은 똑같고요. 그냥 색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인터넷의 우스갯말로 블랙스톰을 오래 신으면은 이게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해주면 점점 누래져 갖고 블랙스톰이 애니스톰이 된다라는 그런 농담도 좀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는 이게 실제로 제가 쓰고 있어 갖고 깨끗하게 청소는 안 했는데 좀 외형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오른발인데 이게 앞모습이 이렇고요. 그리고 안쪽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뒤쪽 모습은 이렇고요. 밑창은 이 정도입니다. 안쪽 모습도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어갖고 요즘 제가 겨울에 좀 많이 신었어요. 그래갖고 좀 깨끗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0-400km 정도 이 등산화를 신고서 등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스펙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저는 270mm 모델인데 260mm 기준으로 무게가 740g이고요. 사실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트레일 러닝화나 아니면은 좀 경량화가 된 게 좀 대세인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델 위에는 호카오네온의 스피드고트 4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델의 경우는 305g 뭐 그래갖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갖고 사실 좀 가벼운 모델은 아니에요. 그리고 외피는 방수 누벅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피에는 고어텍스 레이어가 되어 있어서 방수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바닥이 리치 엣지라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리치 엣지는 캠프라인에서 자체 개발한 어떤 아웃솔, 그러니까 밑창이고요. 우리나라 화강암에서 굉장히 접지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자세한 건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거는 블랙스톰 시그마 모델인데 시그마 모델은 현재 정가가 24만 원에 측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시그마 모델이 나온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 모델이 제타 모델이거든요. 이게 뭐 알파부터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시그마까지 나왔는데 좀 제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만 원대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종로 5가 쪽에 가면은 그쪽 아웃도어 매장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현금가로는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정말 싸게 구하신 분들은 한 19만 원까지도 본 것 같고, 그리고 뭐 한 21만 원 정도? 뭐 현금가 이렇게 좀 싸게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해갖고 제가 100% 장담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펙은 뭐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 제품의 장점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장점은 이 리치 엣지 밑창입니다. 이 리치 엣지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캠프라인에서 자체 개발한 아웃솔 밑창 재질이고요.
이 재질은 우리나라 국내 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캠프라인에서 광고할 정도로 우리나라 산에서 접지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들은 굉장히 많은 산들이 화강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화강암에서 상당한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암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캠프라인의 리치 엣지를 사용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브람사에서 나온 메가그립이라는 아웃솔, 그러니까 밑창이 조금 알려지면서 보통은 메가그립 아니면 이 리치 엣지 둘 중에 하나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호카오네온의 스피드고트 4랑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델인데, 제가 볼 때는 접지력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접지력은 둘 다 뭐 특별하게 부족한 건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예전부터 산을 타신 분들은 비브람창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브람창은 우리나라 산에서 굉장히 미끄럽다, 비브람 신으면 쭉쭉 미끄러진다,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캠프라인의 리치 엣지 창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접지력이 뛰어나고요. 좀 험한 곳을 갈 때는 꼭 이 캠프라인의 리치 엣지를 많이들 신고 갑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조금 우리나라에서 험한 산은 어디 있을까요? 서울 지역으로 치면은 뭐 Y계곡이나 아니면은 문수봉 올라갈 때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전국으로 치면은 설악산 공룡능선도 좀 그렇고, 그 외에도 조금 험하기로 유명한 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산들에는 이 리치 엣지로 된 신발들이 접지력에 특화되지 않은 밑창에 비해서는 접지력이 상당히 좋아서 좀 미끄러지지 않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암릉을 탈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구하기 전에는 뭐 어떤 거 썼었지? 뭐 한 3, 4개 정도의 등산화를 좀 썼었는데, 그 중에서는 좀 접지력에 특화된 밑창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들, 굉장히 험한 산들 뭐 특별하게 좀 무리 없이 다녔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정말 제일 무서워하는 관악산 6봉, 8봉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룡능선이라든지 이런 산들은 제가 사용하던 킨사의 타기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타기 미드컷을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주력으로 사용했었는데, 그 모델은 특별히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해요.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그 모델로도 뭐 충분히 저는 불편함 없이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편해지는 정도이지 꼭 필수 불가결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은 접지력이 좋으면은 암릉을 탈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족형입니다. 한국인에 맞는 족형이에요. 보통 등산화를 좀 제작하는 업체들이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있지만 해외 업체들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발볼이 넓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외국산의 등산화가 족형이 맞지 않아서 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산 신발을 신을 때는 보통 와이드형을 많이 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것도 호카온의 스피드고트 같은 것도 와이드 모델이 따로 나오죠. 그런데 이 캠프라인 모델들은 한국에서 자체 생산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족형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서 비교적 특별하게 발볼이 좁아서 신지 못한다라는 말은 저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족형으로 유명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제품은 밑창에 접지력이 장점이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등산 장비 설명편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접지력과 그리고 내구성은 좀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마모가 잘 되는 재질의 아웃솔들이 접지력이 좋아요. 부틸 고무 계열의 밑창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모델도 마모가 꽤 잘 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아웃솔의 경우에는 마모가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한 2, 3년 정도 보통 사용을 하면은 마모가 되어서 접지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단점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캠프라인은 창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요금을 내면은 창가리가 가능하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밑창의 수명이 짧은데 창가리를 통해서 신발 전체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참가리를 하면서 방수 기능을 100% 보장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가리를 하면 방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점이라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신발 끈을 탁 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줄이 안 풀리게 하는 기능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좀 추천할 만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장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신발은 여러모로 무난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등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방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등산화의 기본인 발코 부분, 그러니까 발가락을 잘 보호하고, 여기 딱딱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발가락 부분을 잘 보호하고, 이 발등 부분도 이렇게 플라스틱 성형이 되어 있어서 발등도 다치지 않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발목도 적당히 높아서 하이컷과 미드컷 중간인데, 하이컷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미드컷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발목도 적당히 높아서 발목 보호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이 발목이 높다고 해서 발목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발목이 없어도 저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발목이 높은 게 발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창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신고서 16km 정도, 네, 북한산 16성문 종주를 한 게 가장 길게 탄 거였는데, 네, 그럴 때 발바닥에 부담이 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모델이 그 킨사에서 나온 타기 2라는 모델인데, 그 모델은 로우컷이 있고 미드컷이 있는데, 저는 미드컷 모델을 쓰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중창이 얇아서, 그러니까 발바닥 부분이 얇아서 12km 정도 느껴지면은 제 발바닥에 부담이 먼저 좀 갔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지금 제가 작년 한 11월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한 15km 넘어갈 때도 발바닥에 부담이 좀 없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중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게 제가 호카오네온의 모델도 좀 신고 있다 보니까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호카오네온에는 좀 원래 좀 부드러운 중창으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되게 폭신폭신하거든요. 그것에 비하면은 거의 쿠션은 없다시피 한데, 하지만 그 단단함에 있어서 단단하기 때문에 발바닥의 피로를 좀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예쁘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은 무난한 것 같아요. 특히나 고전적인 스타일의 등산복을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성능과 무난한 가격, 그리고 무난한 품질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을 좀 설명을 드렸으면은, 단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의견이, 이 리치 엣지창이 겨울철 눈길에 좀 많이 미끄럽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비브람 창에 비해서 눈길에서 굉장히 상당히 미끄럽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등산화를 많이 신어본 타입은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제 남도규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때 눈이 많이 와갖고 이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두타산에는 스피드고트를 신고 갔었는데, 그때는 눈이 와도 상대적으로 좀 덜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두 신발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 거 아니어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젖은 상황이나 눈길 상황에서는 비브람의 메가그립이 조금 더 접지력이 좋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이 리치 엣지창이 그 추울 때 고무가 경화돼서 접지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단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좀 찾자면은 좀 너무 평범한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워낙 많아요. 진짜 등산화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점유율 1% 넘는 게 뭐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점유율이 한 얼마 정도 될까? 만약에 산악회 버스를 딱 타면은 한 서너 명은 있어요, 꼭. 네, 그리고 그만큼 흔한 거여서 좀 평범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좀 전통적인 의미의 등산화 말고 조금 트레일 러닝화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트레일 러닝화가
조금 더 편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화들은 굉장히 경량성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이런 하이 컷들도 별로 없고, 네, 보통은 로우 컷으로 많이 나오고, 네, 그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스피드고트 4 같은 경우는 305g인데 비해 이 무게는 740g이니까 사실 좀 훨씬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드컷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도 조금 무거운 편이고요. 하지만 그거는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근거리를 갈 때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러니까 뭐 바닥이 좀 덜 두껍고 발목이 좀 내려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피가 좀 얇아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발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은 뭐 한 20km 넘어가는 종주나 혹은 뭐 지리산 설악산을 갈 때는 상대적으로 좀 무겁지만은 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신발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격은 조금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가 24만 원 주고 샀는데 가격은 사실 등산화 치고는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같지 않아요. 물론 하이엔드급들 있잖아요. 뭐 마인든 히말라야라든지 아니면 잠발란이라든지 뭐 이런 신발들에 비하면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 신발만으로도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힘들다는 종주들 있잖아요. 뭐 화대종주라든지 아니면 불수사 도북종주,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예, 그래서 이 신발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나쁜 가격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시그마 모델을, 그러니까 최신 모델을 정가 주고 구매해서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한전 모델, 뭐 예를 들자면 제타 모델을 한 18만 원 정도에 산다고 하면은 저는 가성비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장점이랑 단점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은 개인적인 감상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정말 누가 신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등산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탁월한 접지력과 그리고 무난한 성능들, 그리고 한국인의 족형에 맞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이 어떻게 써도 무난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등산화를 구매를 하는데 뭘 구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냥 구매하면은 사실 크게 후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첫 등산화로는 조금 투머치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저는 만약에 이게 처음 보통 등산을 하면은 10km 넘어가는 산행을 잘 안 하잖아요. 뭐 처음에는 한 5, 6km 정도의 산행에서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자신의 체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혹은 도전 의식이 생김에 따라서 조금 더 장거리, 조금 더 높은 산들을 도전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냥 단순히 뭐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특별히 종주 코스가 아닌 이상 관악산 연주대나 북한산 100군데를 간다고 할 때 이 정도 급까지는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 등산을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좀 더 얇고 조금 더 가벼운 등산화, 좀 경등산화 정도로 먼저 등산을 한번 해보시고, 등산이 자신의 취향과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 뭐 좀 장거리의 대비용 등산화를 구매하실 때 고려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그마 모델 최신 모델인데 사실 최신 모델을 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좀 찾아봐도 기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설명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도 뭐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캠프라인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별 차이 없으니까 제타가 낫다라는 후기도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버전에 관련해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 최신 모델보다는 제타 한 단계 구 모델, 너무 근데 또 제조 일자가 너무 오래돼 버리면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구 모델을 구매해서 신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등산화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때는 꼭 신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자신의 발에 하나의 불편함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한 15km 이렇게 넘어가면 발이 정말 괴롭거든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등산하는데 진짜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꼭 신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저는 안 가봤지만은 종로 5가 쪽에 등산 용품들 파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물품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현금가로 조금 싸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도 많은 것 같으니까 예,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보통은 플러스 5mm 하면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등산 오래 하면은 발 쪽에 피가 많이 몰려서 등산을 하는 와중에 발이 점점 붓습니다.
거기다가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추우면은 신발을 2겹 신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약간 여유 있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발뒤꿈치 뒤쪽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실제로 산행을 하실 때 덜 불편하니까요.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추측되는 캠프라인의 스톰 시리즈 등산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등산화는 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굉장히 탁월한 접지력과 그리고 무난한 성능, 무난한 가격으로 인해서 누가 신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등산화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다만 등산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투머치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낮은 모델을 먼저 구매해 보시고 조금 더 중장거리 도전을 하실 때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그리고 꼭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더불어서 신형 시그마 모델과 그리고 이 구형 제타 모델의 차이가 크지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저렴한 제타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